안녕하세요. 소확행 박남기입니다. 오늘은 다른 산에 와봤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목소리가 깨지니까 조금 마이크를 떨어져서 여기는 빛골 광주 북구 삼각산입니다. 저희가 광주에서 어떤 특정한 한 구를 떠나서 여러 가지 구를 포함한 광주 전반적인 맨발 걷기 첫 정모를 한 산인데요. 한 2주 만에 왔나요, 지금? 1주? 어제는 저희가 맨발 걷기, 겨울철이죠. 겨울철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 연속으로 안 빠지고 매일 출석하는 100일 대장정을 마치는 날이었고, 금요일 날 마치는 날이었고, 어제 100일 대장정 시상식 및 축하 파티, 그리고 뭐 치유 간증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회원분들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즐거워하셨고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좀 뿌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통이라고는 하는데 좀 가시가리가 좀 뿌여가지고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삼각산은 굉장히 산이 적당히 높으면서도 나름 규모도 있고 산이 밝습니다. 여타 다른 산들 중에 간혹 가다가 나무들이 많은데 산이 좀 어둡거나 조금 분위기가 좀 음침하거나 안 좋은 산들도 있는데 이 삼각산은 언제 오더라도 밝고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를 보니까 현 위치가 여기인데 조금만 건너가면 담양도 나오고 화순도 나오고 뭐 나주시가 있고 뭐니까 지도를 좀 함축시켜 놨는데 광주천도 보이고 여기 뭐 분적산이나 이쪽에는 제 지인들이 간혹 걷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이런 데도 한번 가보려고요. 갑자기 마이크를 잡게 된 거는 제가 요즘 우리 맨발 걷기 중에 뭐 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핫해요. 많이 치유되시고 완치되시고 아니면 점점 좋아지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저도 한때 병원에서 겁을 좀 많이 줘가지고 전립선암인 줄 알았어요.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몸이 망가지게 되고 머리가 안 좋아지게 된 계기가 그때였거든요. 제가 전립선 염증이 지금도 조금은 있습니다. 전립선 염증이 쉽게 잘 안 나는데 저는 더군다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웨이트 운동을 빡세게 하다 보니까 전립선 염증이 쉽게 낫지는 않는데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뭐 성적으로도 왕성하고 뭐 이렇게 발기나 이런 데서 문제가 없고 다 성인들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염증은 조금 있는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회사에서 종합검진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PSA 수치라고 있잖아요. 남자들 피검사 해가지고 전립선 그런 암 수치 같은 거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는데 제가 막 4점대 5점대도 나오고 심할 때는 8점대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상 범위보다 엄청 높은 거예요. 정상 범위보다 몇 배, 막 10배 이상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냥 자기들은 직업적인 멘트를 하는 거죠. 암이 의심되니까 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봐라, 피검사도 받고 이리저리 해봐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 의학적 지식이 지금도 많이 없습니다만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전무후무하다 보니까 가서 검사를 했는데 바보처럼 운동을 검사하기 며칠 전에도 2, 3일 전에도 막 4, 5일 전부터 이렇게 운동을 안 하거나 푹 쉬어줘야 되는데 검사 하루 이틀 전에도 심지어 하루 전에도 검사를 하고 제가 갔어요. 마이크를 흥분하다 보니까 제가 너 잡고 있네요. 가까이 붙으면 목소리가 깨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사 수치가 갈 때마다 안 좋게 나오고 막 3이 나오고 4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나름 쉬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충분히 못 쉬었나 봐요. 몸이 안 좋으니까 5가 나오고 7이 나오고 8점대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암이 의심된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안 해줘요. 그냥 그렇게 수치가 높으면 휴식을 취해 본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예를 들어 뭐 4일 5일 쉰다거나 일주일 쉬은 다음에 무리하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검사를 해보자, 피 검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치가 높다고 암일지도 모른다 이런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50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몸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갈 때마다 수치가 높아지고 막 그러니까 저도 암일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죠. 병원에서 약간 그렇게 무책임하게 너무 직업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항생제를 4개월 좀 넘게 먹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런데 항생제 먹다 보면 나쁜 균도 죽이지만 좋은 것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촬영자님 우리 애들 키우다 보니까 항생제를 한 번씩 애들 먹이니까 잘 아시는데 그거를 중간에 이제 막 제가 암만 건강해도 2달 이상 항생제를 먹으니까 배가 아프더라고요. 3달째부터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나름 매일 매실즙을 타먹고 그렇게 버티면서 그렇게 일상생활하고 계속 했었는데 이게 한 번씩 검사를 해도 약을 다 먹어도 한 번 가면 약을 뭐 일주일, 2주일 처방을 해주잖아요. 먹고 검사를 해도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수치가. PSA 수치가. 약을 더 지어주더라고요. 막 이상한 검사, 좀 수치스러운 검사도 하고 막 이러긴 했는데 결론은 이제 장이 다 갈수록 더 망가지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간혹가다 라면 한 끼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라면 한 끼만 먹으면 바로 설사 같은 거 심하게 하고 배가 엄청나게 아파요. 삼겹살을 먹어도 그렇고. 이미 장이 다 망가진 거죠. 항생제를 4개월 넘게 먹었으니 3개월 전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시점부터 이제 안에 좋은 균이 다 죽어버리고, 막 머릿속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장이 결국 뇌 건강을 좌우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로토닌도 90% 이상이 장에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다 죽어버리고 세로토닌도 이제 잘 안 나오고 그때 당시만 해도 수표도 안 다니고 맨발 걷기도 안 했으니까 2중 3중고로 악재가 겹쳐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원래 강박증이 좀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심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시점 제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4개월 넘어갈 때쯤 제가 의사한테 그랬어요. 이거 배가 너무 아픈데 유산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제가 화가 너무 나게 의사가 유산균 드셔야죠. 그때 가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는 너무 나지만 꼭 참고 이제 유산균을 좀 먹었어요. 유산균을 먹으면서 이제 약을 먹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약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병원도 안 갔어요. 그 이전에도 한 번씩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하면 PSA 수치가 좀 높게 나왔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의사를 잘못 만난 거죠. 그 잘못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그 수치가 그렇게 나왔으면 여러 가지 뭐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심지어는 부부관계를 검사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부부관계를 많이 한 거나 뭐 성관계나 이런 걸 하기도 PSA 수치가 엄청나게 높게 나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PSA 수치가 제가 젊잖아요. 검사 전날 좀 그랬어요. 근데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병원에서 또 겁을 주더라, 그 당시에. 알고 있죠. 예, 저 가끔 그래요. 제가 뭐 운동하거나 뭐 했으면 그래요. 그리고 제가 무시한 듯 끊어버렸어요. 의사한테 안 넘어간 거죠. 근데 이미 그 전에, 이제 그 전 과거로 돌아가서 4개월 넘게 약 먹다가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제 기준은 의사가 돌팔인 거죠. 너무 무책임했잖아요. 항생제만 처방해 줄 줄 알고 내가 왜 그랬는지 이런저런 질문도 하지도 않았고 유산균 처방도 더군다나 해줄 생각도 안 했고 이미 장 다 망가졌지만 이게 제가 남 탓하거나 어떤 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의사가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의사가 좀 탓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 하기 전에 한 3년 정도, 3년 반 가까이 이제 머리가 조절도 안 되고 강박증이 심해서 300m도 못 걸었고 이명도 막 10년 이상 있었고 몸 전반적으로 막 피도 많이 나고 막 두통도 일주일에 막 4, 5일 두통도 있었고 이래저래 했는데 이제 맨발 걷기 알기 전에 이제 장에 대한 걸 우연히 공부를 해가지고 장이 살아나면 세로토닌 행복 전달 물질이 장에서 90% 이상 나오고 머리가 조금 좋아질 거고 조금 막 햇볕 보고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막 그런 거 하면 좋다. 막 클래식 감상하면 좋다. 빗소리, 그 바이오리듬 막 천년 자연의 소리 이런 백색 소음 들으면 좋다. 별의별 거 다 했죠. 근데
맨발 걷기 하기 전에 조금 도움을 받았던 게, 기상을 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한테만 적용될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많이 좀 몇 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기상을 하면 블루베리 즙 있죠. 블루베리 즙. 블루베리 즙을 그거를 유산균 약이 있잖아요. 그거를 블루베리 즙을 좀 진하게 물하고 타고 진하게 그거를 원샷을 했어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기억나죠? 촬영자님, 우리 집사람 기억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 3분 있다 사과를 하나 먹었어요. 사과를 먹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까지 다 먹었어요. 사과는 껍질이 중요하거든요. 그 안에, 장 안에 유익한 세균이나 기타 세균들이 좋아하는 게, 사과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껍질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채들도 많이 먹었지만 사과 껍질을 무조건 통째로 씹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강박증도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맨발 걷기를 만나서 압도적으로 좋아졌죠. 정신 건강이.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몇 프로 남은 건 제가 또 나름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서 그 몇 프로에서 또 그 몇 프로 안에서 또 90 몇 프로가 좋아지고, 이런 과정으로 제가 강박증을 거의 뭐 일반인보다 더 벗어난 것 같아요. 강박증에 대해서 멘탈도 많이 강화가 됐고,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많이 좀 주저리 했는데, PSA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일단 겁을 드시지 마시고, 좀 휴식을 취하시고, 조금 뭐랄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시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시고, 그냥 병원에 가서 무조건 항생제 처방하면 어느 정도는 항생제를 먹어야겠죠. 염증이 있다면 초기에. 맨발 걷기 안 하시는 분들은. 근데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항생제를 굳이 안 먹어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이러니하게 부고환염도 몇 번 걸렸었는데, 부고환염도 항생제 먹으면 한 4일에서 4박 5일 이렇게 중간 정도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항생제를 안 먹고 부고환염 2번 치료해봤는데, 고환이 이렇게 고환이 부어요. 부고환이라고 땡땡 부어 엄청나게. 좀 아프기도 하고 엄청 붓는데, 맨발 걷기로 제가 2박 3일이 거의 다 된 시점이 되면 그 부고환이 다 가라앉고 낫더라고, 염증이. 그리고 장염에 대한 그런 항생제 처방 없이 저는 또 치유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PSA 수치가 높게 나온다 해서 겁먹지 마시고, 병원에서 뭐 의심된다면 검사는 해보시되, 며칠, 뭐 4일, 5일 충분히 이렇게 힘쓰는 노동이나 힘쓰는 운동을 피해 주시고, 부부관계나 성관계, 또 거시기한 관계, 이런 것도 자제해 주신 다음에 쭉 푹 쉬어 주신 다음에 검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해 보신 다음에 그냥 단순 수치만 놓고 염증이 있다, 암은 아니다, 그러면 맨발 걷기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어떤 염증에 대한 그런 것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수치도 낮춰질 수 있고. 제가 단순 PSA 수치가 높아서 암이나 뭐 안 좋은 결과로 사람이 이상하게 될 거였으면, 저는 아마 한 10년 전쯤에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도 몇 번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 4년 전쯤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약간 무책임한 의사를 만나서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났던 거였죠.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께서는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고, 맨발 걷기 하기 싫으신 분들은 항생제 드시겠지만,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천연 그런 항생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맨발 걷기가 천연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부고환염을 맨발 걷기로 2번 치료했던 거, 그리고 장염도 맨발 걷기로 치료했던 거, 그런 것처럼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꾸준히 해보시고, 맨발 걷기를 많이 못 하시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맨발 접지라도 많이 해보시면, 그런 염증에 대한, 그리고 또 통증에 대한 그런 거에서 자유롭고 빨리 완치가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너무 뭐 전립선암, 어떤 암 그런 거에 대해 핫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나도 그런데 PSA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고, 실제로 또 우리가 그 종합검진 북이 있잖아요, 주는 그 자료, 그걸 찾아보니까 진짜 많이 그랬었더라고요.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 아마 사진 찍어가지고 자료 있는 것만 찍어서 유튜브 첫 머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심하게 나왔을 때가 8점대까지가 나왔었거든, 제가. 산에 와서 이제 갑자기 PSA 수치,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염증이나 통증 이런 부분에서
힘드시면 너무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또 병원에 가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팔다리가 부러지고 어디가 찢어지면 병원 가서 꼬매야겠죠. 급성으로든 뭐 종양이 생기고 제거도 해야겠지만, 보통 때는 우리 비싼 내 돈 주고 힘들게 번 돈 주고 가서 병원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의사한테 야단 맞고 또 줄 서서 약 타고, 돈 내고 운전하고 왔다 갔다 그런 시간 낭비 마시고 맨발로 걸으시면, 남자나 여성분이나, 어제 또 우리 봉정산에서 93세 할머니가 맨발 걷기로 평생 다리가 저리셨던 거를 첫날부터 다리 저림 증상이 없으셨고 허리가 펴지는 증상, 그런 분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게 어떤 특정인 한두 명에만, 그리고 수십 명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광주에서도 데이터가 지금 수백 명이, 몸이 좋아지신 분이 수백 명의 데이터가 쌓여 있고, 대모산이고 뭐 대구고 포항이고 경상도고 저기 뭐 인천이고 대전이고 마이크가 좀 더 올라와서 소리가 크게 나오겠네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맨발 걷기 즐기시고 접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기 전립선암 환자도 바로 이렇게 2달 만에 전립선암이셨는데 완치 판정 받으셨고, 뭐 폐암이고 뭐 육종암이고 뭐 어디 담도암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지셨고 효과를 보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맨발 걷기에 대한 그런 믿음,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5분 넘었나요? 네, 오늘 영상이 좀 더 길어졌는데, 항상 제 영상 그런 것 같아요. 준비 과정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그냥 이야기 해버리니까 생날것이죠. 생날것으로 영상을 올리는데 장단점이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만 삼각산에서 영상을 찍은 거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